화학 반응, 이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?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한 두 명의 선구자가 있었어요. 오늘 그들의 놀라운 발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사실 화학 반응이라는 건 우리 삶 어디에나 있거든요. 맞아요.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피셔 헬마르스 교수가 말했듯이 화학 반응은 그냥 우리 일상 그 자체예요. 우리는 말 그대로 매 순간, 매 초마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죠.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, 엔진 안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. 또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지글 요리하는 거요. 그것도 사실은 복잡한 화학적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.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몸속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반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쉽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심지어 제어하는 건 화학자들한테 정말 큰 숙제였어요. 그냥 재료 몇 개 섞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무엇이 분자들이 수많은 길 중에서 딱 특정 경로로만 가도록 이끄는 걸까요? 이에 바로 과학자들이 풀어야 했던 핵심 퍼즐이었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에너지 장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반응하기 전의 물질과 반응이 끝난 후의 물질 사이에 아주 거대한 산맥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이죠.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들은 이 산맥을 어떻게든 넘어야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정은 이런 식입니다. 반응물이라는 출발점 계곡에서 시작해서 에너지라는 아주 험난한 능선을 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라는 목적지 계곡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요. 화학자들은 출발점이 어딘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맥, 그 능선 중에 가장 넘기 쉬운 길이 어딘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. 그러니 반응을 설계하는 게 거의 추측에 가까웠죠. 바로 그때 두 명의 선구자가 나타나서 이 보이지 않는 산맥을 넘을 수 있는 두 개의 지도를 각각 만들어냅니다. 바로 후쿠의 게니치와 루알드 호프만.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정상을 향하고 있었어요. 우선 후쿠의 이론부터 한번 볼까요? 그는 분자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 중에서 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.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소수의 전자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전선, 프론티어에 있는 전자들만이 반응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. 복잡한 문제를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든 거죠. 이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드러났습니다. 오랫동안 화학자들은 염료의 원료인 나프탈렌이라는 분자에서 왜 특정 위치에 있는 수소 원자만 유독 반응을 잘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. 그런데 후쿠이의 프론티어 오비탈 이론이 바로 그 지점의 전자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걸 딱 보여주면서 이 수수께끼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버렸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. 마치 우리한테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자들도 서로 거울에 비친 모습 같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거든요. 이걸 손잡이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. 와, 노벨상 수상 연설에 나온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오른손은 왼손과 마주될 수는 있지만 다른 오른손하고는 똑같이 겹칠 수가 없잖아요. 분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. 이 정말 미세한 차이가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. 바로 이 손잡이 방향성 문제를 해결할 지도를 만든 사람이 로알드 호프만입니다. 그는 전자가 머무는 공간인 오비탈의 모양, 그러니까 대칭성이 반응이 진행되는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오비탈 대칭성 보존 법칙을 발견했어요. 이건 마치 열쇠가 딱 맞는 자물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모양이 맞는 경로로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. 이 이론의 힘은 비타민 B12 합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서 증명됐습니다. 당대 최고의 화학자였던 우드워드가 이 복잡한 분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수많은 경로 중에 올바른 손잡이 방향성을 가진 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. 바로 이때 호프만의 이론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
올바른 길을 딱 알려줬고 마침내 인류는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. 그러니까요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후쿠이와 호프만의 연구는 단순히 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. 그걸 넘어서 화학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, 즉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.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신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건 정말이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. 노벨위원회가 말했듯이 그들의 연구는 실험실의 풍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더 이상 우연이나 이거 아닐까 하는 추측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론에 기반해서 정밀하게 예측하고 설계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. 화학이 관찰의 과학에서 창조의 과학으로 한 단계 보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후쿠이와 호프만은 화학 반응이라는 보이지 않는 산맥의 지도를 그렸습니다. 이들의 위대한 업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질병이나 에너지, 저 너머 우주의 비밀 같은 또 다른 미지의 영역에서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산맥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을까요? 인류의 탐구는 계속됩니다.